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죠. 판결 이후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회부 가능성은 있는지 또 승소 가능성도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인권 침해고 위법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권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 다른 나라 법원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반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긴 하고 나쁘긴 하고 가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질 가능성은 당장은 희박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분쟁 당사국들 가운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사국 중 한쪽이 제소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편의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전에 양국이 동의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데 한일 두 나라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제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을 두고 법률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인 제소 추진위 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진상규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신 일본 측의 입장도 반영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아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통째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힘만 실어줄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국내외 정치적 외교적 구도 속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반성이라는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